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크유튜버 리스코입니다. 기가바이트에서 이제 뉴 에어로 17X 풀 HD 모델을 이제 리뷰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품 대여를 받았습니다. 제가 에어로 15X V8을 리뷰하고서 그 다음 뉴 에어로 15X 4K 삼성 OLED 모델도 리뷰하고 이번에 17X 모델까지 리뷰를 해서 지금 에어로 시리즈만 총 3번째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에어로 라인업에 대해 좀 이해도도 높아졌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제품이 어울리는지 제가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 뉴 에어로 17X 풀 HD를 리뷰하면서 동시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17인치를 사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풀 HD를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뉴 에어로 17X 이 제품의 스펙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CPU는 인텔의 i7 970H가 들어가 있고, 이제 GPU는 엔비디아의 2070 Max Q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램이랑 SSD가 굉장히 고급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샀을 때는 램이 뭐 그냥 이상한 이름 없는 회사 거에 램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제품에는 삼성 램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램 같은 경우는 삼성 램이 가장 무난하고 제일 고급진 램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랑 이제 SSD가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옛날 컴퓨터에나 들어가는 거고 요새는 다 SSD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SSD 중에서도 훨씬 빠른 SSD들이 있습니다. 그걸 NVM이라고 하는데, NVM이 SSD 중에서도 가장 제일 좋은 3가지가 있어요. WD 플렉, 삼성의 970이 980인가 아무튼 프로 라인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텔의 760P가 있는데, 이 노트북에 인텔의 760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있는 부품들이 다 최고급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킬러램 1650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포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측에 전원잭이랑 HDMI 포트, 그리고 이제 C 타입 포트가 2개 있는데, 하나는 DP 1.4를 지원합니다. C 포트 하나가 썬더볼트 3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DP 1.4를 지원해가지고 썬더볼트 연결도 되고, 그리고 DP 1.4를 통해서 이런 5K 이상 해상도의 모니터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USB 3.1 포트가 하나 있고, 좌측에도 USB 3.1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램 포트 하나랑 이제 SD 카드 리더기 포트 하나.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게, 이전 모델들은 이제 오디오 잭이 그냥 그 4극으로 하나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헤드폰 잭이랑 오디오 잭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터치패드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윈도우 로그인을 할 때 지문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웹캠이 있는데, 웹캠 가리개를 같이 갖고 있어서 이제 평소에 시큐리티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에어로 시리즈 쓰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에어로 시리즈는 웹캠이 여기에 있어요. 경량화를 이루려고 여기다가 안 놓는 건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여기다 놓을 수 없나? 제가 실제로 이걸로 피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취준할 때 요새는 AI 면접이란 게 있거든요. AI 면접해야 되는데 웹캠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에어로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스피커였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키보드 키감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써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네,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에 이게 백라이트가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전 에어로 15X V8 시절보다 훨씬 백라이트가 밝아졌어요. 지금 밝은 환경인데도 굉장히 밝게 잘 보이죠. 이런 RGB 뽕에 차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펙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다 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무게 얘기를 안 했네요.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체중계로 미리 재놨습니다. 본체는 2.63kg이에요. 근데 본체 무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노트북 리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노트북은 어댑터 무게를 포함하는 게 진짜 무게예요. 이게 이제 에어로 15X V8 시절에 지급됐던 어댑터예요. 이게 180W급이고요. 뉴 에어로들은 230W급이에요. 네, 딱 보기만 해도 훨씬 큽니다. 이게 크기도 커졌고 두께도 커졌고 전반적으로 다 커졌습니다. 이 어댑터의 무게가 870g이거든요. 그래서 2.63kg에 870g을 더하면 총 3.5kg가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V8 시절의 무게보다 거의 800g이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노트북도 좀 무거운데 3.5kg다? 아, 진짜 이거는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17인치를 사시는 분들은 3.5kg를 가방에 넣어보고서 내가 이거를 정말 메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기능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기능적인 얘기는 막 게임할 때 좋았다, 아니면 뭐 영상 편집할 때 좋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 뉴 에어로 17X를 썼을 때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한 4가지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2개 얘기하고 단점을 2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쿨링 시스템이에요. 쿨링 시스템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말로 하기 전에 한번 귀로 체험해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 에어로 15X의 최대 팬 소리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쓸 때만 해도 이게 되게 시끄럽다 생각했어요. 지금 네, 소리 엄청 시끄럽지 않나요?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네. 제가 일상 속에서 이 정도 소음을 비교하면 그 핸디 청소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소리가 조금 작아요. 근데 자, 이거 끄고 자, 뉴 에어로에 들어있는 쿨링 시스템은 소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소리가 올라갈 때부터 무슨 비행기 마냥 소리가 훨씬 커요. 이 정도는 소음이 거의 핸디건 청소기보다 좀 더 시끄러워요. 이제 뉴 에어로 노트북들은 발열 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펜의 크기도 커졌고 펜의 블레이드 날수도 늘어나가지고 이제 풍량 다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굉장히 빠르게 제어되고 그리고 온도도 이전 모델들보다 확실히 덜 올라가요.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도 원래는 2열이었어요. 2열도 CPU랑 GPU가 같이 이렇게 한 대 묶여 있었는데 이제 뉴 에어로부터는 5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4열인데 안에 1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5열이고 CPU랑 GPU랑 이제 따로따로 펜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온도 간섭도 적어갖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열 제어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피커예요. 스피커도 진짜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표현이 맞을까? 이제는 정상이 되었어요. 이제 이전 에어로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진짜 꽝입니다. 제 집에 있던 어떤 가전제품도 이 친구보단 소리가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꽤 들을만 해졌어요. 네, 괜찮아요. 같이 한번 아무거나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 친구가 태블릿 중에서 소리가 제일 빵빵해요. 이게 스피커가 쿼드 스피커, 총 4개의 스피커가 있어서. 네, 그럼 이제 들어봅시다. 그 다음 이제 뉴 에어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소리가 훨씬 좋긴 하는데 그래도 얘는 정말 들을만 해줄 정도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딱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막이 하나 쓰여진 느낌 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깡통 소리가 나죠. 저음, 고음 할 거 없이 그냥 꽝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얘는 정말 괜찮아요. 얘는 일단 꽝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만 듣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이 뉴 에어로랑 한번 다른 좀 대중적인 노래 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 들었을 때 그 현장 공간감이 프로 3세대 쪽이 훨씬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친구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거 약간 좀 내가 여기에 너무 실망해서 그런가 봐. 아무튼 들어봤을 때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이제 뉴 에어로 17X 그 다음은 이제 에어로 15X는 저 멀리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점 얘기인데요. 단점은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개인적으로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덜 크리티컬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9에어로 15X 같은 경우는 우측 맨 뒤에 충전 포트가 있어요. 앞으로 놓을 때는 비슷하겠지만 뒤로 놓으면은 선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네, 그렇죠? 이렇게 뒤로 있다고 치면은 네, 이 부분이 싹 비잖아요. 근데 이 뉴 에어로 시리즈는 쿨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일까요? 가운데에 중앙쯤에 전원잭이 있어요. 이게 진짜 불편합니다. 네. 이 마우스를 쓸 때 전원잭이 간섭이 있어요. 네, 이거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오른쪽으로 놔야 되는데 그럼 그만큼 공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이 작은 차이가 저는 꽤 유의미하게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인데 이 2번째 같은 경우는 뉴 에어로 17X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에어로인데 옛날 에어로는 네, 이렇게 끝을 터치할 때 그냥 터치가 잘 돼요. 제가 왜 이 끝을 터치하냐?
터치패드로 우클릭할 때 어디 클릭해야 돼요? 우측 하단을 클릭해야지 오른쪽 클릭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뉴 에어로 17X는 이 끝단에 클릭이 안 됩니다. 터치는 잘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 우클릭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살짝 왼쪽 아니면은 살짝 위에, 살짝 위에도 안 돼. 살짝 왼쪽쯤 아니면 살짝 대각선도 잘 안 돼. 이 우클릭이 잘 안 됩니다. 뉴 에어로 15인치에는 없는 문제였거든요. 제 생각에 뉴 에어로 17인치를 설계할 때 이 터치패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적인 특징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랑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 테스트,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실제 작업할 때 얼만큼 큰 차이가 있는가, 15인치랑 17인치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풀 HD일 때, 4K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색감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벤치마크인데요. 제가 벤치마크를 돌릴 때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 모든 프로그램을 다 종료하고서 기본 프로그램만 켰고요. 기본 프로그램에다가 스롤스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스롤스탑은 언더볼팅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전기를 억지로 더 먹여서 오버클럭을 해요. 그럼 얘가 막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대신에 막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데스크탑은 커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노트북은 반대로 밥을 덜 주는 거예요. 밥을 덜 주면은 일을 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밥을 덜 주니까 얘가 적당히 뜨거운 거야. 내가 원래는 막 100만큼 뜨거워졌었는데 지금은 80밖에 안 뜨겁네? 열심히 일해야지? 이래갖고 더 효율이 좋아져요. 그게 언더볼팅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노트북 모두 언더볼팅 작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로 시리즈는 옵티머스 노트북이에요. 이게 전력을 줄여주기 위한 이제 기술인데, 평소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꺼놓고 있다가 뭐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작업을 할 때만 그 그래픽카드가 켜지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기술 같은데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요. 그 그래픽카드가 꺼졌다 켜졌다 할 때마다 렉이 되게 심하게 걸려요. 그 현상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트레이 파워 T3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필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어놨습니다.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제가 미리 해놨고요. 네, 결과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뉴 에어로 17X는 15,429점이 나왔어요. 9750H에다 2070이면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에어로 시리즈는 경량화를 이룬 노트북이잖아요. 이 부품 갖고 있는 노트북 중에 제일 가벼운 노트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수가 살짝 낮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가벼운 거에 훨씬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9 에어로 15X V8 같은 경우는 13,346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들은요, 아이들 상태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트북 켜놨을 때 온도 변화 추이를 보는 건데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에어로 15X V8 같은 경우는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기 전에 하나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온도는 조금 유의를 하고 보셔야 돼요. 뉴 에어로 17X는 최저 온도가 33도까지 떨어졌어요. 뉴 에어로 15X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뉴 에어로 17X는 쿨링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제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이 조금 더 효과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랑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테스트입니다. 제가 미리 찍어놨어요. 미리 찍어놨는데 너무 부끄러워. 막 게임하다 죽어가지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제품 모두 풀 HD 해상도로 게임을 했고요. 그리고 울트라 설정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뉴 에어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0프레임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120, 115, 12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교전 상태일 때, 굉장히 사람이 많을 때 80프레임 선에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가끔씩 60프레임으로 떨어지는데 60 이하로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에어로 15X죠. 이 8750H의 1070XQ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선이 일단 80프레임대예요. 네, 80, 90 교전 상태일 때 되면은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60에서 55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0프레임이 방어가 되는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은 2070에다가 9750H 들어있는 이 뉴 에어로 시리즈 노트북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제가 미리 찍어놓은 거를 같이 보실까요? 15인치 같은 경우는 하단에 시퀀스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이제 레벨을 여기다 놓고, 상단에는 이제 이펙트랑 그리고 이제 이펙트 컨트롤 프로젝트는 이제 같이 겹쳐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소스 화면이랑 그리고 이제 그래픽 툴은 다 우측에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든 거를 하나에다 다 우겨놓고 쓰고 있죠. 되게 좁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하면서 이 영상 클립 하나하나 제가 눌러가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싫으면은 이 부분을 없애고서 이거를 쭉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퀀스가 지금 한 뼘도 안 되는 채 이만큼 되게 짧은 길이의 시퀀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영상 편집할 때 불편하거든요. 근데 17인치는 이 그래픽 툴을 길게 쓰면서 시퀀스 툴도 깁니다. 네, 시퀀스 툴, 자, 제 한 뼘 최대로 한 거보다 아주 살짝 길거든요. 저 그대로 갖고 올게요. 네.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이만큼 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퀀스 이만큼 긴 거보다 그래픽 툴 훨씬 긴 게 나아요. 이것도 만약에 길게 하고 싶으면 얘처럼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쓸 거야? 사실 다 이렇게 쓰지. 그래서 가로로 길어진 게 굉장히 유의미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자, 자세히 보세요. 17인치 같은 경우는 이펙트,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 그리고 그래픽 툴이 이제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펙트 컨트롤을 좀 자세히 봅시다. 이제 특수 효과를 주는 창이 이펙트 컨트롤인데, 이펙트를 눌러서 여기서 뭐 모자이크를 꺼내서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흘러가잖아요. 영상이 흘러갈 때 그 모자이크의 정도를 이렇게 막 수정할 때 여기서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꽤 넓습니다. 근데 15인치는 좁아요. 근데 좁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 15인치로는 한 번에 모든 툴을 다 꺼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여기 윈도우 누르면은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어서 에디팅, 컬러, 오디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를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리미어 프로가 워크스페이스를 다른 워크스페이스 패널로 넘어갈 때마다 렉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에 비해서 17인치는 한 워크스페이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작업하는 입장에서 15인치랑 17인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5인치 노트북으로 가볍게 작업을 하고, 여기서 메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21대 9비올의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7인치라면은 집에 굳이 안 갖고 오고서 그냥 밖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간단한 색감 테스트인데요. 좌측이 에어로 17X고 우측이 이제 에어로 15X V8입니다. 여기는 이제 4K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풀 HD 디스플레이고,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거는 이제 아이폰 11이 되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은 지금 피사체들이 있어요. 이 피사체들을 이제 렘브란트 카드를 이용해서 이 피사체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렘브란트 카드의 용도가 뭐냐면, 카메라에다가 렘브란트 카드를 이렇게 대면 가장 정확한 색으로 이 피사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을 4군데에다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근데 느껴지시지 않나요? 딱 하나만 좀 색이 많이 달라요. 지금 아이폰도 좀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보면 똑같을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 보기만 해도 이 세 가지는 지금 색감이 거의 일치해요. 네, 지금 이 친구는 지금 딱 보기만 해도 푸릇푸릇합니다. 네. 색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로 17X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만약에 제가 해서 만약에 원래와 유사한 색감을 구현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게 된다면, 자,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좀 살짝 유사해졌거든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 다른 제대로 된 디스플레이에서는 색이 뒤틀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친구랑 나름 좀 비슷해졌는데, 여기를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색이 굉장히 과해졌어요. 네. 아무튼 핵심 포인트는 이 친구 에어로 17X에 있는 풀 HD 디스플레이로 이제 색 보정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뒤틀려 버려요, 색이.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확한 색을 표현한 디바이스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 에어로 15X에 있는 4K 디스플레이랑 아이폰 11이랑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색이 지금 일치했어요. 색감이 되게 비슷비슷했죠. 그렇기 때문에 색 보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면은 풀 HD보다는 4K 디스플레이를 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로 17X 풀 HD 모델은 누가 사야 되는가? 조금 더 크게 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에어로 노트북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질문, 17인치 vs 15인치. 이 질문에는 총 3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 환경, 내가 노트북을 매일매일 메고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작업실에, 내 집에, 뭐 어딘가에 내가 노트북을 두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17인치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두 번째, 내가 노트북만 쓰는가 모니터를 같이 쓰는가. 지금까지는 15인치가 디폴트였잖아요, 작업할 때. 근데 이제 17인치라는 모니터가 나온 건데 확실히 17인치로 쓸 때 작업할 때도 그렇고 게임할 때도 그렇고 훨씬 쾌적해요.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으로만 작업을 하는 사람은 무거움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17인치를 살 법도 하지만 뚜벅이라면 난 15인치 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역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예요. 무게.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제 에어로 15X V8에 어댑터 낀 게 2.8kg고요. 얘한테 어댑터 낀 거는 3.5kg예요. 저 이거 매일매일 메고 다녔거든요. 진짜 어깨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다 800g이 더해진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패드 하나 더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끼고 다닌 적 있는데요. 진짜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너무 무거워.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매일매일 한다? 그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17인치 노트북은요. 자주 안 갖고 다니고 그리고 딱 노트북으로만 작업하는 사람에 한해서 좀 구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무거워. 두 번째 퀘스천은 FHD인가 4K인가 인데요. 이제 이 고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게이머보다는 이제 에디팅 작업하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답인 것 같아요. 4K 영상 편집을 할 때 꼭 4K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풀 HD로 편집하고서 그냥 출력해도 이제 풀 HD 화면으로 보면서 편집해도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한 3개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아직까지 4K 환경으로 편집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4K로 찍고 실제로 4K로 편집하고 4K로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긴 한데 너무 과해요. 아직은 좀 투머치해. 4K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 편집을 하면요. 레이어가 한 2-3개만 쌓여도 렉 걸려요. 렉 안 걸릴 수가 없어. 진짜 피곤해요. 그에 비해서 FHD는 진짜 널널하게 편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4K를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첫 번째 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색감입니다. 사진 편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래픽 툴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4K 모니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풀 H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색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4K 모니터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영상 편집하는 사람이고 뭐 브이로그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유튜버 아마추어다. 그런 사람들은 색 보정이 그렇게 의외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그 유튜브 동영상 편집 강의 올리시는 분들이 이 색 보정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초보한테, 초보도 아니고 중수한테 뭐 정말 저도 아직 1만 구독자도 없지만 진짜 뭐 1만 10만 구독자까지 가는 사람한테도 색 보정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트렌드에 필요한 것은 갑자기 유튜브 얘기하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마추어한테 필요한 거는 그 영상의 컨텐츠지 그 영상의 색감이라던가 그 영상의 예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거를 포커싱 하신 분들은 당연히 4K 모니터 사겠죠. 네.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30만 원 아까워서 풀 HD 살까 4K 살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굳이 30만 원씩 더 돈을 들여서 4K 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4K가 색감도 정확하고 더 예쁘죠. 화질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K랑 풀 HD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풀 HD는 144Hz를 지원하고 4K는 60Hz밖에 지원 안 한단 말이에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풀 HD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게임을 하니까 느낀 건데요. 확실히 144Hz 모니터랑 60Hz 모니터랑 배틀그라운드 할 때 체감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뭐 게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 아마추어 유튜버, 아마추어 뭐 편집가들은 풀 HD.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4K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에어로 17X 리뷰를 마쳤고요. 이제 에어로 17X 외에도 이제 에어로 시리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어로 노트북 예비 구매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예비 구매자뿐만 아니라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젠틀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히 가십시오.